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무작정 연락을 끊으시나요? 아니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인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내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관계를 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거리를 두면 나중에 후회할 순간이 분명 찾아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홀가분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관계를 끊고도 계속 힘들어 하십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끝이 반이다. 맞습니다. 잘못 정리하면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오늘은 관계를 잘 정리하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후회 없이 마음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마음을 편안해지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랜 친구와 만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요즘 이렇게 지내. 우리 애가 나를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 그리고 며느리는 말이야. 1시간 내내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중간에 끊을 틈이 없었고 결국 듣다가 지쳤습니다. 내가 얘기하려고 하면 대충 대답하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는 바람에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가봐야 해.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쟤는 왜 항상 혼자만 말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도 친구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만나면 똑같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결국 완전히 연락을 끊게 되었고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날이 떠오릅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내 생각을 얘기했어야 했는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끝까지 참았던 순간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야 후회했던 순간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못해 마음에 응어리가 남습니다. UCLA 심리학과 연구팀이 성인 800명을 조사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위가 바로 말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72%가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침묵으로 끝낸 관계는 평균 3년 이상 마음에 남는다고 합니다. 반면 말로 정리한 관계는 3개월 이내에 마음이 정리된다고 합니다. 무려 10배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침묵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하지 못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만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저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끝나지 않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침묵이 남기는 마음의 잔여물입니다. 관계는 끝났는데 마음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말 안 하고 조용히 멀어지는 게 낫지.
굳이 상처 주고 서로 불편하게 헤어질 필요 없잖아. 아닙니다. 침묵은 불편함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불편함을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로 변합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내 감정을 스스로 가두는 것이다. 맞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침묵하는 건 나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숨기는 겁니다.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말하면 불편해질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회피입니다. 불편한 순간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압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요. 그리고 그 대가는 몇 년 동안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할 때는 한마디만 하십시오. 너 오늘 너 말만 했어.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좀 불편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도 후회가 남습니다. 말하면 그 순간은 힘들지만 마음의 응어리는 없습니다. 혹시 말하지 못하고 끝낸 관계가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전화나 문자로 하십시오. 그것도 어렵다면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을 써보는 겁니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텍사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씩 감정을 노트에 적은 사람들은 말하지 못했던 응어리가 해소됐다고 합니다. 쓰는 것만으로도 풀립니다.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침묵은 편한 것 같지만 가장 무거운 선택입니다. 말하는 건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내 감정의 해방입니다. 흘려보내세요. 두 번째, 지인과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지? 카페에서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그 친구는 안 만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응, 이제 안 만나기로 했어. 걔가 어떤지 알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나를 놀려. 너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상황이 자주 있어서 정말 지쳤어. 30분 넘게 얘기했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야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뭔가 찝찝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너를 놀렸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말이 결국 그 사람 귀에 들어갔구나. 그날 이후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말했을까? 그냥 혼자 정리할 걸.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관계를 정리한 후 답답한 마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얘기를 했던 순간, 억울한 마음을 털어놨던 순간 말입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관계 단절 후 타인에게 털어놓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험담을 한 사람의 78%가 6개월 이내에 후회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돌고 돌아 그 사람 귀에 들어갔다.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이유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험담을 들은 사람들도 험담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저 사람 뒤에서 저렇게 말하는구나를 먼저 기억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마음이 쌓이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내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맞아. 내가 힘들었겠다. 이런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험담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깎아내립니다. 사람들은 험담의 내용보다 험담하는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로 인연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은 상대가 아닌 결국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맞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 험담하는 건 내 품격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어도 내가 험담하는 순간 그 잘못은 내게로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억울한데 말도 못해? 내 속을 누구한테 풀어? 괜찮습니다.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을 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기적이야 보다는 대화할 때 서로 얘기 나누는 게 안 맞았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보다는 만날 때마다 불편했어. 정말 나쁜 사람이야 보다는 우리는 생각이 달라서 안 맞았어. 이렇게 말하면 험담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 설명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아, 안 맞았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입니다. 더 파고들지도 않습니다. 말은 퍼집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혹시 관계를 정리한 후 감정적으로 험담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때 감정을 빼고 말했다면 어떻게 달랐을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험담은 그 순간은 시원하지만 나중에는 후회가 남습니다. 담담한 표현은 그 순간은 아쉽지만 나중에는 품격이 남습니다. 세 번째, 같은 동호회 사람과 1년을 넘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모임 때마다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우리 애가 대기업 들어갔어. 우리 집은 강남에 있어.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하면 끊고 또 자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을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힘들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끝나고 따로 만나서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이제 모임 나가기 힘들 것 같아. 상대가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잖아.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같이 있으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야. 상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속은 시원했습니다. 할 말 다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사람들이 다 피한다는 말까지 했네. 그날 이후로도 후회가 남습니다. 비난하지 말고 그냥 내 감정만 말할 걸.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관계를 정리하면서 상대를 비난했던 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야. 너는 맨날 그래. 이렇게 말했던 순간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연구팀은 관계를 끊을 때 마지막 말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난의 말로 끝낸 관계는 그 말 한마디가 5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기억된다고 합니다. 너는 이기적이야.
다 내 탓이야. 이런 비난의 말은 뇌에 강하게 각인됩니다. 반면 담담하게 정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희미해진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말합니다. 비난의 말은 상처로 남고 담담한 말은 추억으로 남는다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비난은 상대의 마음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도 다치게 합니다. 비난의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은 상대를 향하지만 결국 내 귀로 들어옵니다. 내가 저런 말을 했구나. 시간이 지나면 상대의 잘못보다 내가 한 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비난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품격으로 끝내라. 마지막 한마디의 날카로움이 그 모든 시간을 덮어버린다. 맞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했어도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그 관계 전체를 규정합니다. 좋았던 기억도 마지막 비난으로 덮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상대가 잘못했는데 말도 못해? 내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비난 대신 내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자기 자랑만 해 대신에 나는 내 얘기를 못해서 아쉬웠어. 너는 남 말을 안 들어 대신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야 대신에 나는 이제 거리를 두고 싶어.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상대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내 감정을 표현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은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이기려는 말보다 품격 있는 표현을 택해야 합니다. 마무리는 싸움이 아니라 예의입니다. 상대를 이기려 들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려 애써야 합니다. 혹시 관계를 정리할 때 비난으로 끝냈던 적 있으신가요? 그때 비난 대신 내 감정만 말했다면 어떻게 달랐을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난으로 끝내면 그 순간은 시원하지만 그 말이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품격으로 마무리하면 그 순간은 힘들지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오늘은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고 끝내면 몇 년이 지나도 후회가 남습니다. 두 번째, 험담입니다. 뒤에서 말하면 결국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비난입니다. 비난으로 끝내면 5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지막 순간의 품격이 나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인연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